터키 여행에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 카파도키아 지역이다. 지형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풍경 또한 지형과 어울려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기묘하게 생긴 수많은 대형 암석들이 땅에서 버섯처럼 솟아난 모습은 만화 영화 스머프 마을의 모티브가 되었고,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지 배경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아나톨리아 고원 중앙부 화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카파도키아 지역은 인근 에르제스 산과 하산산의 용암과 마그마의 분출로 만들어진 지역으로 바위 주위로 화산 폭발 후 폭풍인 화산 분진이 내려앉아 응회암으로 굳어져 생긴 것이다. 응회암은 화성암에 비해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깎여나가면서 카파도키아 지역 특유의 버섯이나 첨탑 같은 모습의 기묘한 바위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카파도키아는 역사적으로 과거 히타이트부터 시작해 페르시아, 고대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꾸준히 사람이 살아왔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정착이 이루어진 때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였다. 4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건립된 기암 마을들을 일컫는 카파도키아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아름다운 말들의 땅이라는 뜻인 카타파투카를 그리스어로 발음한 카파도키아에서 비롯되었으며,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카파도키아의 여러 곳에 있는 지하 동굴을 맨 처음 판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한다. 소아시아 반도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왕국 간의 전투에서 도망간, 폐잔병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이후 종교 박해를 피해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숨어들어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만들었던 것이다. 카파도키아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종교 박해의 아픈 상처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카파도키아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랍인들로부터 도망쳐온 기독교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3세기부터 포교를 위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거주했는데 6세기 후반 이슬람 왕조의 침입을 받게 되자 그들은 동굴이나 바위에 구멍을 뚫어 만든 지하도시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 카파도키아에는 현재 100여 개의 교회가 남아있는데 이 석골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십자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거나 둥근 천장을 가진 곳이 많다. 교회의 프레스코화는 보존 상태가 좋을 뿐더러 내부의 장식이 아름답다. 지하도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은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굴의 깊이도 끝없이 깊게 내려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데린쿠유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지하도시가 되었다. 이 지역의 마을들 중에 튀르키예어로 볼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의 괴레메라는 지명이 있는데, 실제로 이 마을은 그리스어로 코라마라고 부르던 곳이며 1923년 터키 독립전쟁 이후 그리스로 쫓겨난 원주민들의 자리에 터키인들이 이 마을을 차지하고 이주하면서 비슷한 발음인 괴레메라 불리기 시작했다. 카파도키아는 11세기경에 결국은 오스만에게 점령당하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 15세기경부터는 거의 사람들에게 버려진 지역이 되었다가 20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발견되었다. 이 근방에 사는 농부가 자꾸만 닭들이 사라지는 것을 궁금하게 여겨 추적해보니 땅속으로 동굴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카파도키아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서 이동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그중 대표적인 유적지는 프레스코 성화가 벽에 그려져 있는 괴레메 마을의 동굴 교회와 초대형 바위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우치사르, 그리고 거대한 지하도시 데린쿠유 등이 있다. 괴레메는 비잔틴 시대의 예배당과 수도원이 있던 곳이며 마을 외곽에 자리한 괴레메 계곡에는 야외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는 예수의 생애를 묘사한 벽화가 있는 사과 교회와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성 헬레나의 초상화가 있는 뱀 교회, 최후의 만찬이 벽에 그려져 있는 카랄르코 교회, 그리고 괴레메에 있는 교회들 중 가장 화려한 실내 장식과 뛰어난 보존 상태로 사랑받고 있는 바클 교회가 있다. 괴레메에는 동굴을 개조해 만든 숙박시설이 많은 편이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동굴 특성상 약간 습하고 싸늘한 기운이 들지만 카파도키아 말고는 어디에도 없는 시설이므로
묵어볼 가치는 있다. 다만 동굴의 특성상 4인 이상 머물 가족실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독립시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 여행이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동굴 분위기만 내는 일반적인 객실은 아치룸이라고 하며 경치에 비중을 더 두는 편이고, 가격은 동굴 객실, 아치 객실, 일반 객실 순이며, 위치가 좋다면 새벽이나 아침에 숙소에서 열기구들이 멀리 떠오르는 것을 감상할 수도 있다. 우치사르는 은둔자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바위산 중턱에는 아직도 작은 마을이 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과거 전성기에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기도 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우치사르 정상까지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으며, 정상에 인근 카파도키아 전체를 아우르며 펼쳐지는 장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데링쿠유는 카파도키아에 있는 약수 10개의 지하도시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데링쿠유는 1963년에 발견되었으며, 안에는 학교와 강당뿐만 아니라 가축용 축사와 식당, 납골당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대규모 지하도시로 드러났다. 지하 8층 구조의 데링쿠유에서 한때는 약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다. 적이 침입할 경우 통로를 막기 위한 둥근 바퀴 모양의 돌덩이가 아직도 통로마다 놓여 있다. 데링쿠유 지하도시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기호로 길을 표시해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이 길을 잃도록 미로처럼 여러 갈래의 통로를 뚫어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길은 막고 전등과 화살표로 통로 표시를 해놓았다. 데링쿠유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지하도시이자 카파도키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관광 코스이다. 데링쿠유는 튀르키예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된 터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기원전에 프리기아인들이 처음 굴을 팠고, 이후 동로마인들이 들어와 크게 확장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크고 넓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내부가 미로 같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다. 카파도키아는 혼자서 돌아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은데, 동서로 최대 400km, 남북으로 최대 250km에 달한다. 이는 직선거리로만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이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어서 카파도키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시골이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지나가도 다행이며, 버스 정류장이라도 제대로 찾으면 더욱 기적인 곳이다 보니 대개 투어나 특수한 교통수단인 당나귀나 사륜 오토바이 같은 것을 이용해 여행을 하기도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부분의 볼만한 것들은 대개 괴렘의 근방에 모여 있다는 것 정도이다. 카파도키아는 워낙 넓어서 차 타고 다닐 것이 아닌 이상 투어를 반드시 한 번은 거치게끔 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그린 투어와 레드 투어, 그리고 벌룬 투어가 있는데, 이 중 그린 투어는 카파도키아의 성지 순례와도 같은 투어이며 벌룬 투어도 유명하다. 카파도키아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움의 한계를 보여주는 곳이다. 기기묘묘한 형상의 버섯바위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있는 조화로운 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현재 카파도키아는 괴렘의 계곡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85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 들어갔다.